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겨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베란다 한쪽에 놓여 있는 그 작고 조용한 화분 하나였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께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며칠 전 물을 주셨던 그 작은 잎사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바라보던 짧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말하는 시간보다 식물과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식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보니 그것은 결코 외로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도 않고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저 있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 깊이 지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식물 앞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꽃이나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라도 정성껏 돌보시는 분들, 그 손에는 사실 6가지 깊은 마음이 숨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6가지 마음은 흙을 만지면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인생을 한참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6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살아오신 시간 위에 조용히 내려놓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짧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가장 아끼는 화분은 무엇입니다. 라는 그 한 줄 말입니다. 그 한 줄이 오늘 밤 어디선가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신 어느 한 분에게는 누군가 자신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저녁을 데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흙에 묻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그대로, 햇볕을 쬐어도 그대로입니다. 흙은 어제와 똑같이 검고 조용하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쯤에서 포기하고 자리를 뜨십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죽은 씨앗을 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다가 흙을 파헤쳐 보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정원을 오래 가꾸어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흙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보이는 자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흙의 깊은 자리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위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모두 이렇게 자라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 깊어지는 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가만히 자리 잡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이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목이 맬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우리는 40년, 5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흔들림과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지나 천천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속이 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믿어주는 일입니다. 씨앗을 묻어놓고 매일 흙을 파헤치는 사람은 결코 꽃을 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꽃을 보는 사람은 흙 위에 손을 얹고 그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시간도 이미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을 가꾸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정원에서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썩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잎이 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벌레가 잎을 다 갉아먹어 놓았기도 하고 정성껏 키우던 꽃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원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겨도 정원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정원을 그저 조용히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흙을 새로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병에 걸리고 우리가 원해서 늙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모질게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원망이 무엇 하나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분노가 시든 잎 하나를 되살려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원망은 그저 마음을 더 마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미움은 그저 잠을 더 짧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받아들여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십니다. 받아들이면 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똑바로 마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밭의 어떤 부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꽃이 피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오래 가꾸어 본 사람은 그 자리에 돌을 놓고 작은 길을 만듭니다. 그곳이 길이 되어 다른 꽃자리로 사람을 데려가도록 말입니다. 안 되는 자리도 쓸모가 있더라. 그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풀렸던 그 일, 그 사람, 그 시간, 그것들을 미워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작은 길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어딘가 새로운 자리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흙을 다시 만지는 그 손이 사실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있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잎 하나가 조금 색이 변하고 줄기가 조금 기울고 잎 끝이 살짝 마를 뿐입니다. 그 미세한 신호를 정원을 오래 가꾸어 본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멀리서 한번 쓱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앉은 아내의 숟가락이 평소보다 느려진 것을 알아챕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것을 알아챕니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몇 년을 속으로 외로워했는데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야 그 외로움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몇 달을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서야 그 무너짐을 알게 됩니다. 친구가 몇 주를 망설이다가 마지막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는 그 전화를 받지 못하고 다음 날 부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알아보는 눈이 무뎌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너무 큰 것만 보려 하다가 정말 중요한 작은 것을 못 보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큰 말 한마디보다 시든 잎 하나를 알아보는 그 작은 눈이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사랑이더라는 것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사람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는 일. 그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에 단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보시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 한 곳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채는 순간 이미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보다 시든 잎 하나를 가만히 알아보는 그 눈이 훨씬 더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눈은 책을 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눈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눈을 정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꾼다는 일은 사실 매우 외로운 일입니다. 곁에서 누가 박수를 쳐주는 일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잎을 닦고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마른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 모든 일을 혼자서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단한 평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사이가 좋아야 진짜로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깊이 친해진 사람은 텅 빈 방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해서 모두 떠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시지요? 명절에 시끌벅적하다가 다음날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떠나고 나면 그 집이 갑자기 2배로 넓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탐탁에 비어오는 것 같지요. 그럴 때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란다의 그 작은 화분 하나입니다. 그 화분 앞에 앉아 가위를 들고 죽은 잎을 하나하나 잘라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도망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도 사라지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로도 사라지지 않고, 모임에 자꾸 나간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외로움은 흙을 만지듯 천천히 만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 속에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냥 여러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여러분은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원을 가꾸시는 그 손, 화분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미 어른의 모습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잎을 닦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으로 들여놓아 주어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물을 줍니다. 어제도 줬는데, 그제도 줬는데, 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언제 보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시던 그 마음이 나중에 자식에게서 받기 위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도 영수증을 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다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주기만 한 것 같다.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서운한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주기만 하면서 아무 서운함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을 두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평생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을 키워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꽃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피어다오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알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향기로 답을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주워오신 그 사랑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언젠가 여러분이 가장 외로운 어느 저녁에 한꺼번에 향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보답 없이 줄 아는 그 손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손입니다. 그 손에 흙이 묻어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손에 주름이 가득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손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과 죽음을 같은 흙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신기한 풍경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제까지 활짝 피어 있던 꽃이 고개를 떨구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작고 푸른 새싹 하나가 흙을 뚫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흙 위에서 그저 자기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쯤 되시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가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의자 하나가 비어 있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씩 늘어가는 빈 의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내가 사라진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 질문을 하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약해진 마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이 인생을 충분히 깊이 살아오셨다는 표시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만 산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함께 본 사람만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꽃이 지면 그 꽃잎이 바로 옆 새싹의 거름이 됩니다. 그 새싹은 우연히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진 꽃이 자기 몸을 흙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에게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흘린 땀, 흘린 눈물, 키운 자식, 사랑한 사람, 가꾼 마음, 그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싹이 되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는 꽃에도 향기가 남습니다. 떨어진 꽃잎을 손에 올려놓고 가만히 코끝에 대보면 거기에 아직도 옅은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참 피어 있을 때의 강한 향기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잔잔하고 더 오래가는 향기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없었던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향기도 아닙니다. 오직 한평생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향기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지요. 첫째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셋째는 작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넷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줄 아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삶과 죽음을 같이 바라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사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만의 특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충분히 깊이 살아본 사람의 얼굴입니다. 한평생을 사람답게 정성껏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6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배워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이 6가지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도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가을에 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봄을 위해서 자기 안에 에너지를 뿌리로 다시 모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겨울이 와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새 잎을 틔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겨울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기 자신을 가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평생을 살아내신 가장 단단한 한 그릇.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같은 순간입니다.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저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이 나시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가장 무겁게 안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로움이어도 좋고, 자식과의 거리여도 좋고,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베란다의 작은 화분 앞에서 느끼셨던 그 작은 평온함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보내고 계신 어느 한 분에게는 오늘 밤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저녁을 데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을 모르는 사이라도 마음과 마음은 분명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큰 약속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작은 것들, 흙을 만지면서 깨달은 인생의 조용한 진실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로운 어느 저녁에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 제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베란다의 그 작은 화분에게도 오늘 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작은 잎사귀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